김경수 전 지사 광복절 특사로 복권 대상 포함되면서 정치권에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는 거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의 등장으로 야권이 분열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중론이었습니다만 묘하게도 여권이 더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복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죠. 한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6천여 개가 넘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요. 반대 댓글. 그러자 대통령실도 친윤계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자, 이 묘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동훈 대표의 지명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분이죠. 김종혁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행커님 안녕하세요. 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최고위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이라더라까지만 나왔어요. 그러자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왜 대통령하고 소통을 안 하고 언론에 대고선 저렇게 반대 입장을 흘려? 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에도 이미 반대 의사를 수차례 전달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예. 그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 대표는 몰랐던 거죠. 예. 그게 보도가 난 다음에 그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입장을 법무부와 그리고 그 용산 쪽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라는 것도 팩트입니까? 그러니까 뭐 정확히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시니까 뭐 누구한테 통해서 어떻게 몇 번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뭐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답변은 뭐 어떻게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최고위원님? 아니요, 저 못 들었습니다. 아마 답변을 주지 않았겠죠. 답변을 주지 글쎄요. 답변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는 왜 반대하는가? 반대 이유가 궁금한데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사면이나 복권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남발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김광일 기자나 뭐들 하면서 얘기들 하시던데 네. 법무부 장관 때도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서도 그거 온당치 않다라는 그런 부정적 입장을 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뭐 모두가 얘기하다시피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비공개 자리에서는 그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런 입장은 뭐 당 대표가 된 다음에도 동일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제는 당 대표인데 당 대표가 돼서도 그 사면 복권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집권당의 대표가 대놓고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본인 코멘트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단지 전언으로 그래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직접 코멘트로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던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 복권 이야기가 나오는 대표 때도 겉으로 대놓고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반대한다 이건 아니고 반대 입장을 조용히 전달하고 이런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표명한 게 흘러서 보도로 나왔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제 네, 반대의 그렇습니다. 이유인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댓글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인데다가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떠한 사과도 반성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거 맞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우리 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권 여당에 있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 아시다시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예.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그 킹크랩이라는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약 9천만 건의 댓글을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선거제도 자체를 상당히 훼손시킨 그런 분이신데 따라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내가 이 죄를 지었다, 잘못을 했다라는 것들을 인정한 사실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법정에서 결국은 2년형을 받았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라든가 뭐 언젠가는 밝혀진다든가라고 얘기하면서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사법부를 어떻게 비웃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예. 사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면 그러니까 불원서도 냈던 게 제 기억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고 판결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사면에 대해서도 내가 사면 원치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사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왜 복권까지 시켜야 되는지 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당원들의 반대도 거세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을 가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그런 데다가 예. 지금 현재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사면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건 민주당도 계속 얘기하지 않았었던가요? 예, 예. 그런 거. 계속 얘기했던 거고 국민들도 얘기해왔던 거고 이 사면권은 남발되면 안 된다. 더구나 그 사면 대상자가 그렇게 자기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사법부 판결도 부인하고 그다음에 사면하는 것 자체에서 나는 달가워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복권을 시켜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더구나 이분은 이제 정치인이시잖아요. 예, 예.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분이 사면 복권을 된 다음에 그냥 필부로 그냥 야인으로 조용히 살아간다면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글쎄 뭐 별로 탐탁치는 않아도 그렇게 격렬하게 비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다시 공공의 무대, 공적인 무대, 공공선을 외치면서 그 무대에 올라와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뭐 선거를 얘기하고 이러실 거 아닙니까? 대선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요, 무슨 선거든지 간에. 무슨 예를 들면, 선거든지. 이분이 꼭 본인이 나오거나 본인이 뭐 지방선거에 나오거나 대선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들의 지지 연설을 하거나 어쨌든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런 공적인 무대에서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실 거잖아요. 필부로 감남을녀로 지낼 거는 분명히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면서 우리의 사법제도 자체도 비웃고 그다음에 사면된 것 자체에 대해서도 본인이 내가 왜 사면을 돼야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면 복권을 해줄 이유가 뭔지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반론도 있어요. 네. 선거에서의 댓글 조작, 그렇지. 민주주의 파괴하는 중대범죄 맞고 김경수 전 지사 반성도 사과도 안 하는 상태에서 복권 부적절한 거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같은 논리라면 이번에 사명 대상에 오른 다른 여권 인사들, 뭐 조윤선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윤선 전 장관의 국정농단도 이거 엄청 중대한 범죄고 그분들이 사과나 반성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잣대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2022년도에 그 사면 복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알기에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남발하면 안 된다라는 그 대상에는 모든 정치인들 여야를 따질 것 없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건 모두가 포함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MB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반대했다고요? 한동훈 장관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는지 저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신중해야 된다. 남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건 분명하고요. 그럼 정치인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정치인 사면 복권은 반대 입장을 한동훈 대표는 갖고 계시는 거군요. 신중해야 된다라는 신중해야 입장이죠. 한다.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면 조윤선 씨나 그 안종범 혹은 원세훈 씨가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법정에서 완전히 그 혐의의 일부를 다툴 수는 있지만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가 다르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뭐 국민 앞에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나와서 다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뭐 정치판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이분들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분들이고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예.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하면서 다시 화려하게 정치판으로 컴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 두 개를 같이 보기는 쉽지 않죠. 본인이 뭐 컴백 의사를 지금 나타낸 적은 없어요. 심지어 국내에 예, 있지도 그렇죠.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하지만 예. 모두가 예상하듯이 예.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예.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예. 뭐 조국 전 장관도 뭐 빨리 사면을 하든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요? 예를 들면 대통령들의 사면에 대해서는 저는 뭐 대통령 이 법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제가 다 맞죠. 근데 그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하는 것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국가의 상징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예. 이분들을 사면함으로 통해서 어떤 그 사회 통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기는 있죠. 예, 근데 예. 김경수 지사가 그런 정도의 무게와 그런 메시지를 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 이런 이유로 사면 복권할 거라면은 조국 대표도 나중에 대법원 판결 나면 이런 식으로 사면 복권해도 된다는 논리냐? 지금 이 부분 잘 납득 안 된다 하셨어요. 네. 아무튼 한동훈 대표의 복권 반대 이유가 뭐 옳으냐, 그르냐, 동의하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지금 친윤계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놓고 여당 대표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고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대통령 무시하는 처사다. 다시 한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까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언급 나왔거든요. 친윤계 의원 한 명은 뭐 익명입니다만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당 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얘기하면은 그거 당무 개입이라고 했던 사람이 한동훈 대표 아니냐. 그런데 한동훈 대표 본인은 왜 대통령 권한 침범하는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 사태가 이 당정 갈등으로 또 번지는 것들은 뭐 원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뭐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제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 과거에 민주당 내에서도 사면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듯이 예. 저희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까 여당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반기를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이 수천 명의 그 당원들의 항의로 거의 도배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나 혹은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입을 다 다물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합당한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게 군대도 아니고 대통령이 뭐라고 뭐 말하거나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도 못하느냐 지금 왜 입틀막을 강요하느냐 뭐 이런 불만으로 좀 들리네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 제가 보기에는 당정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어야 됩니다. 당정 갈등이 없는 그런 당은 뭐 유일체계의 당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어버이 당도 아니고 예. 이거는 당정 갈등은 항상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새가 달라지는 거죠. 부부간에도 몇십 년 살아온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또 친구 사이에도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이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갈등이 없는 걸로 몰고 가는 거는 옳지 않고요. 그걸 제대로 잘 타협하고 화합해서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 속에서도 대통령이 내일인가요? 내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복권을 결정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대로 수용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수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게 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음.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강도가 굉장히 강하면 반대 강도가 강하면 발표 난 후에 뭐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뭐 당연히 없단 말씀이시군요. 저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께서 당대표가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뭐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친윤계에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 전략을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좀 태클 거는 거 아니냐. 이런 불쾌감 같은 걸 좀 표현하던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 대통령과 차별화를 지금 당장 대통령의 도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음. 당정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놓고서도 서로 협조를 해야 돼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당정 관계는 지금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같은 목적지를 정권 재창출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를 타고 있는 건데 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배에다 구멍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난 4월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했던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무슨 발언이었냐면 예. 박영선 총리설 막 나올 때 그때 그 무렵이었는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뿌리가 친문이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던 게 뒤늦게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뭐 그렇게는 전혀 보지 않고요. 물론 이제 이번 결정을 놓고 왜 이렇게 의아한 결정이 내려졌을까? 이게 용산에서는 참모들은 어떤 정무적 판단을 했을까? 이런 그것들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정무적으로 혹은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면 예. 김경수 전 지사를 3위 복권을 시킴으로 해서 민주당 내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예, 뭐 예.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보면은 우리 당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우리 여권 내에서의 지금 갈등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결코 현명한 정부적 판단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놓고서 그렇다면 뭐 또 제3의 세력이 여기서 개입한 거 아니야? 뭐 이런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지만 대통령실의 뭐 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고 우리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시니까 문재인 정부와 연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그나저나 야권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보세요? 조금 전에 김종우 최고위원이 그러셨어요. 화려하게 복귀할 거다, 김경수 지사가. 그렇다면 네. 야권 지형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모두가 다 얘기하듯이 야권 내에서의 지금 현재 친명계와 거기에 대한 친문계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서 친문계라는 분들이 뭐 거의 학살에 가까울 정도로 다 공천 탈락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다 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속으로는 뭐 가만히 있겠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겠지만 겉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그래서 이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될 경우 그분을 중심으로 또 함께 뭉치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요. 그분이 근데 권력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뭐 이런 평가도 있어서요. 글쎄요. 그게 뭐 유비는 권력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처럼 조조한테 보였지만 실제로는 권력 의지가 강하신 분이었듯이 사람이 뭐 겉모습 보고서 알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하는 말, 발언 이런 것들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삼국지까지 등장하네요, 이제. 맞아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긴 해요. 뭐 권력 의지가 약해 보였던 정치인들도 환경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도 나가고 대통령도 되고 이런 경우들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전 대표가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왜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뭐 주문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뭔 소리냐. 나 여러 경로로 요청했다. 4월 영수회담 때도 그거 의제로 비공식적으로 논의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저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발표하고 용산에서 발표한 거 외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거 외에는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뭐 양쪽의 주장이 서로 틀리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아니겠죠. 뭐 그러니까 오인이 진실게임. 있었든가 아니면 사실관계가 거짓말을 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이런 발언들 보면은 김경수 전 지사의 위력을 별로 크게 보고 있지 않은, 즉 경쟁자로 느끼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그 겉으로 얘기하는 게 본심을 다 드러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어. 뭐 실제로는 나 떨고 있니 아니겠습니까? 아, 나 떨고 있니? 아니 그거 뭐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장경태 의원께서 네. 뭐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이러면서 아무튼 축하한다 이런 말씀 네. 하셨는데 예. 거기에 뭐 그 어떤 의중이 다 반영되지 않을까. 하하. 아니 이재명 그 지금 후보시죠. 후보 본인께서요 어떻게 무슨 나 이런 걸로 반대해라든가 뭐 불쾌해라든가 이런 얘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히려 나는 이 주변에서. 사람들 다 포함할 수 있어. 나 아유. 큰 그릇이야. 이런 거 보여줘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